오늘 강의는 그 정석형이 좀 까다로운 게 나오는데요. 이 정석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제 걸쳤을 때 이렇게 협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에 들어가면은 가장 알기 쉬운 겁니다. 3, 3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이 정석은 제가 강의할 때도 하도 많이 나와서요. 국민 정석이다 막 그러는 건데요. 너무 많이 쓰여지는. 그러니까 이 정석을 쓴 것 100년이 넘어요. 꽤 오래된 정석이죠. 그러면은 여기 두터움하고 여기 실리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더 좋은 수가 이제 생긴 게요. 3, 3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협공을 하는 수가 최근에 이제 생긴 거죠. 협공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도를 공격하려고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데요. 여기서 3, 3을 들어가면 끊는 방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인데 원래 이도를 공격하려고 협공도 하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두기가 조금 거북해요. 그럼 처음에 공격하려고 뒀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 세력은 생기는데요. 이게 처음에 의도하고는 다른 이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되는데 꼭 붙이거나요. 일로 막는 것은 이돌은 약해지지만 이 돌이 처음에 이 공격당한 돌이죠. 이 돌이 이제 살아가게 되고 여기 맛도 좀 나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막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처음 뜻을 살려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선후수가 똑같습니다. 백이 후수, 흑이 선수인데 귀를 차지한 것도 똑같고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여기요. 이쪽은 이 돌이 움직이면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움직이면 싸우기가 곤란합니다. 흑이. 싸우지 못하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넘어가 버려요. 이 넘어간 순간에 보면 집 다 뺏겼어요.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넘는 수가 있어서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차이가 여기는 흑이 선수인데 여기는 흑이 후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역공하는 수는 3, 3 들어가서 산 후에 흑이 부담이 있어서 흑이 후수가 되는 장점이 백한테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쪽 움직이는 건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 움직이는 게 너무 강력한 수예요. 만약에 끊어서 싸우면요. 이거는 이제 흑이 무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밀고요. 여기를 딱 띄워두면 이쪽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은 흑은 갇히면 아주 곤란하고요. 흑은 한 방 두면 갇힐 것 같고요. 백은 이쪽이 다 터져 있어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백한테. 이 전투는 흑이 굉장히 고전이에요.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슬슬 집을 지키면서도 백집은 자꾸 불어나고 계속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늘었을 때 차단하는 것은 이 변화가 돼서 흑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차단 못해요. 차단 못하고 넘겨주게 되죠. 실리 손해가 커서 후수가 된다. 잡아야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 동안 3-3 들어가서 이렇게
왔는데 대역광하는 수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결과는 선수를 100이 잡아서 이 경우보다 좋다. 그런데요, 이제 대역공하는 수를 뒀는데 흑한테도 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지금 여기서 보셨듯이 3, 3 들어가서 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강수예요. 오늘은 이 수를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붙였을 때 이렇게 나오면 밭전자를 이렇게 잽니다. 밭전자를 쬐었을 때는 흑도 단점이 남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으면 끊겨서 이 싸움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한 점이 잡히더라도 일로 이으면 요 잡는 것은 이게 별게 없어요. 보통 이런 데를 빵 때림 하면은 이렇게 때려내면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여기를 빠지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았지만 아직 계속 곤마예요. 못 살았거든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젖혀두면 이 결과는 백이 아주 피곤한 겁니다. 못 살았죠. 흑은 귀를 짭짤하게 차지하고 이쪽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백이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 붙이고 이 밭전자 째는 수는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수입니다. 이 한 점 이렇게 뚫어서 잡는 단점이 있는데도 먹어봐야 별볼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냥 대충 두다가는 이제 양곤마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3, 3을 들어가요. 3, 3을 들어가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젖힙니다. 부분적으로는 젖힐 때 이렇게 웅크려야 되니까 이것은 흑이 여기 귀에서는 좀 재미를 못 보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끊어 잡으면 이 한 점 잡고 귀에서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겁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 다닐 수도 없어요. 이쪽도 공격당합니다. 양곤마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한테 이제 연구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복잡해집니다. 씌워서 두는 게 맥점이라고 돼 있는데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르고요. 단점이 많죠? 이러고 나서 이제 보통 이런 데 하나 끊기 쉬운데요. 이것은 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를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막을 수밖에 없죠. 다음에 큰일 납니다. 자칭이 돼서요. 잘 보시면 이렇게 단수를 쳐요. 이때 자칭이 돼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뚫고 여기를 끊는 순간에 귀가 움직이면 잊지를 못하잖아요. 엄청나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양단수죠. 친구랑 드실 때는 이렇게 두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이게 더 망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양단수학에서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자칭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씌운 수는 씌웠잖아요. 그 자충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자꾸 찌르지 말고요.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의 응수를 보는 거죠. 백이 이 순간에 좀 곤란해요. 이쪽을 두면 여기 뚫리는데 이거 너무 아프죠. 프로도는 여기 내장이 뚫렸다고 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끊으면 너무 괴롭죠. 망했어요. 여기는 못 지키고요.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요. 여기로 치는 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괴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살기는 살아도 이렇게만 살죠. 이 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살기는 살아도 쌈짓 뜨고 살고요. 이제 여기 나와 끊으면 이 돌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버리게 되는데 여기 하나 끊어 놓고요.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단수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막아봐야 선수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수순이 상당히 길었죠. 상당히 길었는데 중요한 포인트, 끊는 수라든지 이런 것만 정확히 아시면 충분히 이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과를 한번 놓고 보죠. 지금 백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흙이 여기가 집이 큽니다. 한 20집 되고요. 이쪽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죠. 대개 이 협공을 할 때는 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를 배경으로 협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좋은 모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변화인데요. 백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칸 협공을 했는데 대협공하는 수가 이제 새롭게 나온 수인데요. 여기를 두면은 3, 들어가서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여기 뒷맛도 남아서 백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를 붙였어요. 붙여서 올라섰더니 째가지고요. 째서 곤란해졌어요. 보통 밭전자 째면은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좀 무식한 수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끊어 잡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이 수습이 상당히 피곤하고요. 어차피 3, 들어가서 저런 변화가 됐을 때 흙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입구자 붙였을 때 올라서는 것은 흙이 원하는 겁니다.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여기서는 백은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백의 최선의 응수법입니다. 귀를 지키면 이렇게 벌려 두는 겁니다. 다음에 올랐으면 이제는 흙이 곤란해요. 이제는 흙이 귀도 아직 약하고 해서 곤란합니다. 잡아야죠. 예, 백은 이렇게 해서 이 돌을 버리고 이쪽 선수로 정리한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큰 데를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입구자 붙였을 때 흙이 이제 바라는 거, 의도하는 것을 이제 백이 꺾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수는 상당히 세련된 수인데 이 수를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격이 오면 올라서서요. 저렇게 되는데 이 결과는 하여튼 백이 상당히 당한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타개책은 붙여서 타개한다. 네, 올라서지 않고 이렇게 붙여서. 네, 여기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요. 수수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런데 젖히는 맛이 조금 있어요. 계속 잡으면 이런데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리면 여기가 상당히 좋아지죠.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수하시는 게 이제 최선의 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 변화를 하는데 그 자충 하나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 변화가 워낙 수순이 길어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찝어서 잡는 건 별로 일 없고요. 3, 들어가서 여기를 밀고 들어갈 때까지는 백도 할 만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씌우는 맥, 자충을 보는 거죠. 이걸 또 쓸 때 들여다보고 주의할 게 이렇게 찌른 다음에 꼭 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정석 이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찌를 때 느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해놓고 이렇게 두면 딴 데 못 둡니다. 여기 단수 치면 요속이 잡히죠. 다른 데 이런 데 두는 게 큰일 나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 안 되죠? 여기도 안 되고요. 여기 잡히죠?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이어서 아까 여기 끊었는데요. 끊어서 단수 치고 이렇게 살았죠? 여기 살았는데 이쪽은 여기 좀 붙이는 수가 너무 기분 나빠요. 여기요? 이거 찔릴 수 있습니까? 여기 두면요? 아주 곤란합니다. 네? 네, 곤란하죠? 네? 이 자충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둬야 되는데 다 싸발려요? 또 놔야 됩니다. 그럼 이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쪽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여기는 단수 치고 쌈짓 뜨고 살아도 이쪽은 흙집이 굉장히 컸는데 이 돌도 후수로 잡았고요. 여기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수순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여기 씌운 수가 이 뒷맛, 이쪽 나오는 자충의 뒷맛을 봐서 좋은 타겟책인데요. 하나만 찌르고 때리는 게 정수입니다. 계속 찌르면 안 돼요. 계속 찌르면 아까 그 자충에 걸려서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곤란한 거죠.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면 여기 끊으면 여기 또 붙여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하나 찔러도 됩니다. 찌를 수 있는데 지금 뭐 아슬아슬하죠. 그냥 감상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찌르면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요. 때릴 수 없죠? 때리면 큰일 납니다. 때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잡혔을까요? 다행히 빠지는 수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촉촉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치고 여기를 못 둬요. 자칭이 돼서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선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세밀한 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붙일 때 이 좌충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응수는 필요 없는 것만 떼내는 게 상당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만 찌르고 때려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백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돌이 이렇게 살 때 이쪽도 나와 끊어 잡으면 흙이 유리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수순이 복잡해서 이 형태는 강의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 끝도 자충을 조심해야 되고 백은 간명하게 이렇게 올라쓰지 말고 두는 게 좋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 기보 보시면 그 자상기 쪽에 이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보를 보시겠어요? 네, 화점을 2개 뒀고요. 보통 이쪽 두는 건데 요즘 뭐 알파고가 워낙 3, 3을 많이 들어가서 세 수째 들어갔어요. 네, 다음에 뭐 이런 진행이 됐는데 이 정석 변화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젖혀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지키는 수도 이제 지키는 방법인데 이게 늘었을 때요. 늘었을 때 여기 붙이는 수가 기분이 나빠요. 여길 붙이면 흙 모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움직일 때 싸우기가 더 좋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뒀어요. 이 외목을 뒀습니다. 외목을 두는 게 여기서는 좋은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세가 두텁기 때문에 가령 화점을 두면 걸쳐서요. 뭐 이런 식으로 둬도 평범한 정석을 선택을 해도 자꾸 밀어 올리면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쪽 세가 큰 집으로 만들어지는 걸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목 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걸치면 이렇게 씌워 갖고요. 네, 이런 기본 정석이 되고 여기를 벌려두면 여기가 오히려 기분이 나빠요. 이 돌이 움직이면 오히려 이 두터움이 좀 약해 보이죠. 그리고 집도 뺏기고요. 그래서 외목을 둔 것은 이쪽 두터움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좋은 감각입니다. 이 외목은 우리 이제 오윤근 선생님이 많이 쓰세요. 네? 외목을 뒀다 하면 이제 오윤근 선생님 외목 고목.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따로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외목에 대해서요. 근데 이 외목에 대해서는 이바둑에도 나오는데 걸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걸치는 건 이바둑에서도 이제 눌려서 나쁜 거고요. 가장 쉽게 두려면은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평화롭게
백은 여기 차지하고 흑은 요거 차지하고. 변화도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걸쳐서 제가 이 눈목자로 씌우는 이제 이 대사정석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변화가 워낙 복잡해서 요 대사정석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변화가 복잡해서 흙이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이 바둑에서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어쨌든 이 외목은 좋은 감각이었습니다. 이쪽 세를 견디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걸치니까 이제 눈목자를 뒀는데 이게 눈목자는 유창혁 싸움이 아주 좋아하는 수예요. 아주 좋아하는 수고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유창혁 싸움은 나를자보다는 눈목자 선호합니다. 눈목자를 두면은 3-3 침입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요. 이 가장 잘 알려진 정석입니다. 이렇게요. 젖혀 있고요. 이 순간에 귀에서 선수로 살았습니다. 선수로 살았다는 것은 다음에 백이 젖혀와도 이어야 되는데 안정감 있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눈목자를 뒀을 때 백은 흙이 귀에 들어와서 선수로 사는 게 좀 불만이죠. 그런데도 눈목자를 왜 두느냐? 상당히 이쪽이 두터워집니다. 다음에 흙은 이렇게 띄고요. 이렇게 붙여서 이제 여기까지가 많이 쓰여지는 정석형입니다. 귀를 뺏기고요. 이쪽도 흙이 좀 두고 요 두터움인데 유창혁 싸움이 이 정석형을 좋아하는 것은 이 두터움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실리는 선수로 뺏겨서 조금 실리 쪽으로는 허술한 거죠. 눈목자를 유창혁 싸움이 좋아한다고 회원분들도 이제 앞으로 눈목자를 많이 두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장단점을 알고 두셔야 됩니다. 귀에 들어가서 선수를 살았기 때문에 실리로는 좀 허술하다. 이 모양이죠. 날일자하고 차이가요. 만일 귀를 안 들어오면 지키는 수가 좋아요. 날일자 때보다는 집이 조금 더 큰 거죠. 근데 프로들 얘기입니다. 프로들은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여기 한 석집 차가 나는데 이 석집 차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뭐 석집 정도는 그냥 그렇지만 기본 원칙에 이제 하여튼 충실하려면 역시 날일자보다는 굳혔을 때 집이 크니까 3-3 들어가는 게 보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3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두기 전에 먼저 걸쳐서요. 아까 설명드린 정석이 여기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협공해서 여기 두고요. 올라섰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늘어두는 게 백으로서는 알기 쉬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지킨 다음에 선수 잡아서 큰 데 가는 게요. 이게 알기 쉬운 해결책인데 올라가서요. 이 붙이는 수에 대한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치중하고 이제 변화가 복잡한데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죠. 끊어 잡고요. 씌우는 게 좋은 타겟책인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찌르고요.
하나만 찌르고 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계속 찔러서 사고 난 변화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막았는데 이렇게 쳐서요. 망했죠? 제가 이 사고 난 현장을 조금 천천히 느린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착각이죠. 착각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바다 낚시 하는데 바다 낚시 간다고 하고 기온 가서 바둑을 뒀어요. 저녁에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낚시를 하러 갔으니까 뭔가 뭐 잡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를 하나 사갖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갔는데요. 잉어를 사갔어요. 잉어. 집사람이 보니까 뭘 잡아갖고는 왔는데 잉어를 그 잉어가 바다에 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다 낚시 가신 분은 꼭 고등어라도 사가셔야지 잉어를 사갔으니 말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낚시하는 낚시하시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씌웠을 때 하나 들여다보고요. 하나만 찌르고 때려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니까 여기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됐는데 일단 여기 집이 다 완성이 됐죠. 한 15집 정도? 크기 좋은 겁니다. 100은 아직 못 살았어요. 지금 기보 보면 여기 놓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여기 놓고 사는 게 좀 낫습니다. 조금 귀 쪽에 이득이죠. 어쨌든 쌈짓 뜨고 살아서요. 이건 넋집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 끊으니까 싸우지를 못하고 버렸어요. 이렇게. 보통 이전에 유치장성한테 물어봤더니 막는 것은 좋지가 않고 잇는 게 두텁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 게 백으로서는 이렇게 두는 게 두텁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백으로는요. 이 바둑에서 막았는데 하나 끊긴 게 아파요. 끊는 게 백한테 부담이 되고요. 이렇게 모른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석이 생긴 건데요. 축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이렇게 두죠. 잡혔습니다. 장문으로 잡혔기 때문에 나가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기분 나빠요. 여기 두면은 이렇게 두면 여기 또 선수하잖아요. 근데 일로 두면 또 여기가 선수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 활용이 있어서 백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쁜 결과죠. 집이 큽니다. 일단 집이 여기가 한 20집 되고요. 여기도 한 10대집 차지하고요. 이 정석이 대형 정석인데 흙은 합쳐서 한 35집 만들었는데 백은 2개 합쳐봐야 뭐 10집도 못 만든 거죠. 집으로 굉장히 손해가 돼서 역시 밭전자집 이렇게 두는 수는 흙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석형이 이제 누목자 형태가 흙한테 조금 엷은 느낌은 있지만 선수로 귀를 차지해서요. 흙한테도 이제 괜찮은 정석인데 여기 두고
이렇게 뒀어요. 이게 잘 둔 겁니다. 이쪽이요. 이렇게 뒀어. 이렇게 벌리면 이 두통을 효과적으로 견제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협공을 했네요. 협공한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기가 두터운데 여길 협공해야 이 집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삼삼을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봉쇄했어요. 살아 있습니다. 요 사활이 중요한데요. 여기 둬서 이렇게 두고 여기 둬서 이렇게 두면 안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뒀죠. 여기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반대로 백이름대로 오면 이 돌도 위협을 당하고요. 이 자리는 아주 큰 자리죠. 그래서 이쪽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서 이 정석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렇게 둔 겁니다. 수순이 좀 헷갈리게 됐네요. 여기까지 이제 된 건데요. 이 장면에서 어떻습니까? 전판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흙은 이쪽 정석이 우세해서 집을 여기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귀도 여기하고 여기도 짭짤하게 집을 만들었죠. 백은요. 백은 여기 집이 조금 있지만 여기 합쳐도 한 15집이 잘 안 됩니다. 집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여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요. 이 바둑에서는요. 여기를 크게 만들려면 이렇게 지키면 되죠. 집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또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두면 또는 이렇게 두텁게 두면 곤마가 됐어요. 기분 나쁘죠. 지키고 싶은데 이쪽이 또 공격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백이 최강수로 이렇게 건너붙여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흙도 막상 끊기니까 지금 상당히 괴로운 장면이죠. 중반에 이제 중요한 고비인데 여기서 흙이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돌을 단수 쳐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쭉 내려가서 안 되고요. 이렇게 치면 축이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요거 참 아슬아슬하죠. 여기 둘 수는 없습니다. 이 한 점 살릴 수는 없어요. 큰일 나죠. 그럼 백은 여기를 이제 가일수를 하든지 일로 가일수를 해야죠. 이쪽으로 하는 게 보통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빵 때리면 하는데 이 변화가 어떻습니까? 백은 이쪽이 다 망가지고 흙은 이쪽이 다 망가졌습니다. 막상 축은 바로 안 되지만 이렇게 바꿔쳐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쪽은 다 죽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또 다 죽는 거죠. 백집도 상당히 커 보이죠. 이 득실은 꼭 흙한테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흙이 그렇게 위험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이 위험한 돌이라면 지금 바꿔치는 수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습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여기 넘자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딱 A와 B 맞보기라는 겁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지금은 이제 축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못 둬요. 여기 괜히 끊었다가는 축으로 잡혀서 망하죠. 지금 요 돌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됩니다. 혹시 못 믿는 분이 있을까봐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데 제가 왜 나가보냐. 제가 이런 걸 못 해봤어요. 이런 걸 못 잡아봤습니다. 바둑을 수십 년 뒀는데 단수 쳐서 나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가끔 비명소리가 나는데 가보면 뭐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나가면 좀 물러주라고 부터 얘기하는 쪽인데 가끔 축을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몰아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두면은 이제 이쪽을 절대 받아야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제법 집이 짭짤하게 수습이 됐어요. 이 수습법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수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에는 수습을 잘못해서 이 바둑의 흙이 만만치 않게 됐어요. 이쪽이 너무 커졌어요. 사실 요 부분, 요 장면인데요. 수습을 잘했지만 백이 두터워졌죠. 이 선수가 듣는 자리라 그렇게 뭐 심한 공격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쪽 모양만 보시면 급소가 한 군데 있는데 어딜까요? 이 바둑 전판에 아주 중요한 대세점이 있는데요. 이쪽을 누가 두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흙이 뛰면은 이쪽이 엷어지고요. 이 흙새가 굉장히 커지죠. 반대로 백이 뒀다고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백새가 굉장히 좋아지고 흙새가 볼품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고수가 되려면 이런 대세점이 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이제 자산기 정석이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대세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지켜야 됩니다. 여기 붙여서요. 너무 노골적이지만 이렇게 끊어버리면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늘어서요.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갇혀가지고요. 아주 곤란하게 되고요. 이 집도 납작해지고요. 이런 점을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면 상당히 고수가 되시는 겁니다. 일생 싸움이 이 누목자를 즐기는 것은 항상 귀는 상대편한테 내주더라도 두터운 세력을, 두터움을 만들게 돼 있어요. 두터운 모양을 좋아하죠. 일생 싸움은 굉장히 낙관파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바둑 들 때 미세한데 항상 여유가 있어요. 미세하면은 반집승부입니다. 프로들은. 그러면 누가 반집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일생 싸움은 이제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표적이 좋아요. 그런 상대가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미세한데 굉장히 여유 있고 편하게 두고 있어요.
내가 불리하는가? 나 이제 무리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덕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두터운 정석을 좋아해요. 이 두터움에 뭐 조금이라도 한 집이라도 뭐 집이 나중에 뭐 두터움이 있어서 거기에 한 집이라도 생겨서 뭐 이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집 반 불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비관적이에요. 프로들은요. 근데 한 집 반 불리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또. 그 반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창호 사범은 비관파라. 반집승이 확실한데도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기쁜 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게. 그러면 상대가 내가 불리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왜 기뻐하질 않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반집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 인류 기사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체육 싸움은 이 두터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목자를 많이 쓰는 거죠. 눈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인류 기사들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서봉수 구단은 짜장면 좋아합니다. 짜장면 좋아해요. 중국집 가면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냥 정해놨어요. 짜장면.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3시 갔다 짜장면 3개.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거죠. 짜장이 맛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좋아하는 후배들하고 가면 삼선 짜장을 시켜줘요. 이게 이제 서봉수 구단의 인간미입니다. 김한 사원이 항상 자랑해요. 저는 사원님 서봉수 구단하고 중국집 갔는데 삼선 짜장 시켜줬어요. 상당한 그 특혜를 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에 좀 자세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중반 전태맥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중반 전태맥은 이 급소를 찾아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저희 회원분들이 점잖으세요. 그래서 지적을 별로 안 합니다. 민준이는 어린애라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요. 좀 썰렁한데 하여튼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형태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뭐 이제 초보자면 이렇게 단수 치고 이게 단수 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사는 거죠. 초보자 생각입니다. 초보자. 단수 쳤을 때가 문제예요. 이어주면 사는데 이렇게 패를 하겠죠. 귀찮습니다. 패에 걸려서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침착하게 급소를 찾아야 되는데 패를 피하려면 이렇게 떼어야 됩니다. 뛰는 게 정수가 되죠. 이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못 두죠? 여기 두면 촉촉 씁니다. 안 되죠. 자충이죠. 그러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쪽 한번 보시죠. 모양이 조금 복잡해요. 이제 귀하고 일단 수상전이라 이렇게 두면 흙이 한 수 빠르죠. 두 수고 세 수인데 여기 두면은 잡힙니다. 전체가. 치중하는 수가 있어서요. 여기 못 두죠. 수상전에 집니다. 치중하면 이렇게 해서 수상전은 빠른데 그게 목요치면요. 이거 때려도 옥집이고 이거 때려도 치중하면 한 집이 안 나죠.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감은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 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는 급소가 어디냐? 요 자리를 둬야 돼요. 이 자리가 이제 서로 급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침착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죠. 예, 직사궁이라 살게 되는 겁니다. 요것은 잡혀요. 침착한 급소입니다. 저쪽 형태 보시죠. 이쪽 형태는 일단 이 단수를 쳐야 됩니다. 단수 안 치고 호구 치면 이거 잡혀버려요. 이렇게 빠져서 여기 집 모양을 내는데 이 형태는 옥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먹여치면요. 여기 집이 안 돼요. 이 한 점이 이거 때려봐야 옥집이죠. 그러니까 그냥 호구 치면 빠져가지고 여기 살 길이 없습니다. 잡혔어요. 일단 단수는 치는 건 이제 좋은데 때린 다음에요. 그 다음 한 수가 중요합니다. 단수는 이제 누구나 치는데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 이거는 완벽한 한 집이 못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한 집이 난 것 같은데 여기를 두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여기 두면 여기 둬서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집어넣는 수가 있어요. 이때 흙이 좀 곤란한 겁니다.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으면 단수치죠? 여기를 두는 수가 최선인데 먹여칩니다. 먹여치면 자충이 돼서 못 잊죠? 패는 좀 하겠지만 결국은 때리면 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과정이 조금 복잡했지만 단수 치고 때린 다음에 보통은 이제 호구 쳐서 살았다 하는 건데 집어넣는 수가 있어서 패가 된다 이거죠. 침착하게 패를 피해서 사하는 급소가 있는데 어딜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 자리를 띄어야 됩니다. 예, 이 자리를 띄는 게 차이가 큰 거죠. 집어 넣어봐야 그냥 이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하고 차이가 뚜렷하죠. 여기 있으면 단수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단수 치고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이 경우는 띄는 게 급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마지막 형태 보시죠. 이 지금 흑선인데 전투가 치열한데요. 요도라고 요도라고 싸움이죠. 이 맞고 싶은데 맞고 싶은 게 안 됩니다. 막으면 단수 쳐서 바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한테 묘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요. 여기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잊지는 못하는데 여기를 두면 누가 백이 잡았어요? 거기 잡혔습니다. 백이 하고 잡아버렸어요. 여기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못 때리고 여기도 못 때리고요. 그러니까 막는 게 당연한 제 일감이지만 거꾸로 잡힙니다.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여기요? 네, 여기 두면 이렇게 싹 넘어가서 네, 넘는 수가 있어서요. 여기요? 여기요? 오른쪽. 여기? 오른쪽. 더 오른쪽. 아니, 더 오른쪽. 여기요? 뭘 연구하시는 네, 아니. 지금 넘어가는구나. 네, 조경수 씨가 뭐 재밌게 해보려고 그래. 네? 다시. 야.
너 한번 해, 너 한번 해. 얘 아주 신동이야. 어디? 어디? 자, 나가서. 이거는 너무 너무 쉽다. 거기. 오케이. 넘어가면 이수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넘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요. 이게 유가무가예요. 예? 여기 못 들어오고 이거 못 넘어가고요. 넘어가면 단수죠. 넘어가면 돼. 100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100이 두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100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근데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수. 이 좁은 데서 아주 이쁘게 살게 되죠. 선수로 삽니다. 선수.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좁은데 이 좁은 공간이지만 이런 묘수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경숙 씨가 꼬부린다고 해서 여기 꼬부리 답을 알게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재밌게 하려고 여기를 꼬부리는 이 경우에 상당한 묘미가 있는데 이게 보통 때 막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둬서 선수로 사는 게 최선입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분 아마 그냥 감상용으로 다른 급소는 잘 기억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8월 17일이 우리 임시공휴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오늘 강의하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